안녕하세요. 안승규입니다. 사실 오늘 이 발표는 쿠버네티스 코리아 그룹 운영진 분들이 다 같이 발표를 해야 되는데 같은 시간에 다른 세션에서 발표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아까 좀 발표하시고 또 급해서 또 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뭐 내용은 다 이제 비슷비슷하게 할 텐데 그분들이 할 내용들을 제가 대신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션에 이 다른 세션도 많은데 이 쿠버네티스 코리아 그룹 세션을 들어오신 거는 역시 나는 기술보다는 그 뒷얘기를 좀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죠. 그리고 약간 기술이나 철학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쿠버네티스 기술보다는 이 쿠버네티스 코리아 그룹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그 CNCF 쪽 글로벌 커뮤니티 쪽 이런 분들하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KCD 코리아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하는 내용들, 그다음 쿠버네티스의 그 숨겨진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좀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그 쉽게 드릴 수 있도록 좀 할 예정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기술 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발표할 내용은 쿠버네티스 코리아 그룹 잠깐 소개하고요. 아마 키노트 때 들으셨고 또 제 세션 들으신 분은 아마 다 했을 텐데 이런 다시 한번 하고 쿠버네티스 철학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CNCF와 관련된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제가 좀 사용해 본 그 프로젝트에 한해서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큐브콘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콘을 보면 이게 이제 매년 하는 행사거든요. 그 CNCF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 CNCF라는 그런 재단에서, 오픈소스 재단에서 그 해당되는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데 그때 어떤 트렌드들이 얘기가 나왔는지 이런 내용들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KCD 커뮤니티 데이, 쿠버네티스 커뮤니티 데이 이 내용도 좀 약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그 쉬실 분들은 좀 쉬셔도 되고. 일단 먼저 오전 키노트 때 아직도 페이스북 그룹에 참여 안 하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참석하셨다는 거는 쿠버네티스 코리아 그룹이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니까 홍보나 이런 것들은, 소식이나 이런 거는 그룹에 먼저 올리니까 이 그룹에 꼭 참여해 주시고, 디스코드 또 참여 안 하신 분도 아마 있을 것 같고 CNCF KCD에 참여 안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여기는 참여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커뮤니티의 그런 내용들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디스코드의 QR 코드를 보여드리니까 일단 먼저 앱스토어 다운로드 받으시고 이 QR 코드를 하면 디스코드에 쿠버네티스 커뮤니티 채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오늘 보니까 좀 많이 들어오셨어요. 원래 한 100 몇 명 있었고 오늘 좀 100 몇 명 더 들어오신 것 같아요. 원래 쿠버네티스 코리아 그룹 페이스북에는 지금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 대략적으로 책 한 권 드려야겠다. 쿠버네티스 패턴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 패턴 책. 네, 네, 10,000명 이상이니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드릴게요. 이거 끝나고 드려야 되나? 네. 쿠버네티스 패턴 책이 제가 번역한 책인데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약간 어렵긴 합니다. 근데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패턴이기 때문에 내용들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다 이제 참여를 하셨을 것 같으니까. KCD도 참여합니다. KCD는 뭐냐면 일단 우리 그 CNCF가 각 지역마다 로컬마다 이렇게 이런 행사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KCD 코리아라는 홈페이지가 있고요. 물론 코리아가 있으니까 다른 데도 있겠죠. 좀 지역이 넓은 데는 그 주마다 있는데, 미국 같은 건 주마다 있는 데도 있고, 우리처럼 이제 좀 조그마면은 나라가 이렇게 크지 않으면은 이렇게 코리아로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먼저 접속하시면 리눅스 파운데이션 일단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KCD 코리아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등록을 하셔야지 이제 행사나 이런 것들이 이메일이 바로바로 이제 날아가는 그런 구조예요. 이렇게 다 가입을 하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커뮤니티의 어떤 이런 행사들을 혹은 이런 내용들을 즐기셔야죠. 그래서 먼저 쿠버네티스의 철학이라고는 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디자인 원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쿠버네티스 API는 디클레러티브하고 임페러티브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페러티브하다는 거는 명령어를 날린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이게 요즘엔 잘 안 쓰지만 마스터 앤 슬레이브 구조에서도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명령을 날리면 마스터가 컨트롤이라고 할게요. 요즘에는 그 인종차별 이런 게 있으니까 컨트롤 플레인이 그 워커 노드를 이렇게 핸들링하는 이런 명령어를 날리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은 다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보통은 임페러티브하게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쿠버네티스는 API가 디클레러티브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한번 선언을 해놓으면 그 선언한 거를 다 맞춰주는 구조로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철학이. 그래서 디자이어 스테이트와 그 다음에 커런트 스테이트란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디자이어 스테이트는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하고 그냥 명령을 날린 거예요. 쿠버네티스 써보셨겠지만 내가 디플로이먼트 만약에 배포한다 그러면 디플로이먼트를 딱 쓰고 리소스 뭐 주고 그 다음에 이미지는 뭐 가지고 야 배포해라고 딱 보내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거는 디클레러티브하게 내가 선언한 거죠.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쿠버네티스는 그걸 딱 받고 알아서 너가 이렇게 요청을 했네. 첫 번째 우리 노드에 어디에다 배포할지 보자. 이런 걸 딱 보는 거예요. 스케줄러가 거기다가 딱 야 노드 01번에다 배포하면 돼 하고 그냥 거기다 마킹만 딱 해요. 01이라고 딱. 그러면 워커 노드들이 쭉 보고 있다가 야 노드 01이라고 마킹이 됐네. 그런데 내 거 지금 노드 01에 안 떠 있잖아. 그럼 노드 01에 있는 서버가 다시 그 설정돼 있는 그 디클레러티브한 그 야물 파일을 보고 자기가 거기다가 프로세스를 컨테이너를 띄우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매번 이렇게 뭐해 그 명령하는 구조가 아니라 내가 선언한 거를 그대로 이 해당되는 워커 노드들 혹은 컨트롤 플레인들이 거기다가 계속 추가적으로 선언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시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 가면 이벤츄얼리하게 다 맞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이어 스테이트를 항상 커런트 스테이트와 맞춰준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노드가 무너졌어요. 그 워커 노드가 무너졌어요. 근데 노드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내가 봤더니 01번에 그 디플로이먼트 띄우라고 돼 있네. 근데 봤더니 안 떠 있어. 야 그래? 그러면 다시 띄울게. 그러면서 그렇게 띄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셀프 리커버리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플레인이 워커 노드에 명령을 하지 않아요. 모든 그 워커 노드들이 컨트롤 플레인을 통해서 API 서버를 통해서 해당되는 선언된 값을 가져오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쿠버네티스 컨트롤 플레인은 트랜스페어런트하다. 모든 API가 노출돼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흔히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그 내가 쓸 어플리케이션 내부적으로 쓸 거, 인터널하게 쓸 거 만들고 외부에서 들어온 거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쿠버네티스 API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내부에서 쓰던 외부에서 쓰던 동일해요. 그래서 이 해당되는 것들의 API를 동일하게 쓰다 보니까 이거를 맞춰줘야 하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벨 트리거드와 엣지 트리거드라는 말이 나와요. 레벨 트리거드는 뭐냐면 내가 이거를 맞추려고 하는데 그 디자이어 스테이트를 커런트 스테이트를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데 이 상태값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그 변경되는 값이 아니라 딱 그 시점의 상태값. 보통 이제 우린 비트로 얘기하니까 뭐 1과 0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1. 이건 지금 액티브 상태야. 0. 이거는 지금 그 안 돌아가는 그 다운 상태야. 이런 식으로 그 상태값이 있어요. 그 상태값을 가져와서 처리하는 게 레벨 트리거드예요. 엣지 트리거드는 뭐냐면 요게 상태가 변경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0에서 1로 변경한 시점. 요거를 찾아서 가져오는 그때에 맞춰주는 게 엣지 트리거드예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 죽어가지고 만약에 엣지 트리거만 쓴다 그러면은 요 상태가 변경하는 그 시점에 만약에 죽었다가 살아나면 트리거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제 맞춰지지 않겠죠. 그런데 레벨 트리거까지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엣지 트리거는 놓쳤지만 레벨 트리거에 의해서 상태가 변경됐네. 그럼 맞춰주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레벨 트리거들을 쓰면은 그 순간적으로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맞춰진다는 거죠. 근데 엣지 트리거를 쓰면
바로 변경되는 그 시점에 바로 맞춰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맞춰줄 수 있는 거와 그 다음에 놓치지 않게 그 좀 시차를 주고 맞출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스케줄링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API 서버가 노출돼 있고 그걸 통해서 상태값을 보고 실제로 그렇게 맞춰준다.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놓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단순해요. 왜냐하면 아까 선언한 거를 그냥 각각의 노드들이 알아서 자기 일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리커버리가 되게 쉬워요. 그 컨트롤 플레인 그러니까 SPOF가 없는 거죠. SPOF가. 왜냐하면 내 노드 죽어도 돼. 다시 떠서 다시 하는 거죠. 물론 마스터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컨트롤 플레인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 3노드로 구현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긴 합니다. 그런데 워커노드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언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컴포저블하다는 게 뭐냐면 스케줄링은 디폴트로 제공을 해줘요. 근데 내가 이 스케줄링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이걸 노드 01에다 배포할지 02에다 배포할지 쿠버네티스가 사용하는 스케줄링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내가 만들어서 바로 붙일 수도 있어요. 컴포저블하게. 그리고 익스텐서블 확장도 가능합니다. API도 막 확장하잖아요, 우리. 그래서 쿠버네티스의 가장 큰 장점이 커스텀 컨트롤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오퍼레이터 패턴. 1번에서 말한 디자이어 스테이트와 커런트 스테이트를 맞춰주는 그 패턴. 그거를 내가 프로그래밍해서 내가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요. 그거는 확장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의한 리소스를 가지고 그 리소스에 디클레러티브하게 정의를 해놓으면 나는 그걸 가지고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계속 맞춰주겠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오퍼레이터 패턴도 요 개념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컨피규레이션, 컨피그맵, 그 다음에 뭐 시크릿 이런 것들은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조회해온 다음에 그 다음에 파드를 띄울 때 거기에 넣고 템포러리 디스크에다 놓고 그걸 마운트 시켜서 실제적으로 올리죠. 그래서 마운트하는 구조죠. 죽으면 다시 또 다른 노드에 뜨면 다시 또 이걸 가져와서 리트를 그 API로부터 가져온 다음에 그다음 다시 또 만들어서 마운트해줄 구조. 그래서 컨피그맵과 시크릿은 사실상 어디에 특별하게 그 해당되는 내용들이 SCD에 저장돼 있지 어느 노드에 실제적으로 딱 가서 이거 저장해 이렇게 하진 않죠. 만들어지는 시점에 가져와서 패치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온다면 거기서 이제 마운트 시켜 띄우는 구조입니다. 다운로드 API라는 게 이제 내 파드가 뭐 네임스페이스는 뭐고 명은 뭐고 내 파드 이름 뭐고 이런 것까지도 다 API를 통해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워크로드 포터빌리티 하다는 거는 이 CSI 그러니까 스토리지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볼륨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동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드가 옮겨가면 그쪽으로 다시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동적으로 막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워크로드가 사실은 그 디플로이먼트 야물 파일만 그대로 있다. 그 데이터만 그 선언하는 게 그대로만 있다 그러면 어느 서버에 가든지 간에 그대로 다시 생성을 해준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있는 스토리지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까지 얘가 핸들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스토리지의 데이터는 살아있다는 전제하에 이제 다른 노드로 가도 바로 그 노드에다가 이 해당되는 그 스토리지를 붙인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쿠버네티스의 기본적인 디자인 필로소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나면 코드 컨트리뷰션은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항상 가져가야 돼요. 근데 이 개념을 원칙을 이런 심플한 원칙을 가져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계속 코드가 늘어나고 복잡해지더라도 기본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계속 코드가 발전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CNCF의 프로젝트들을 얘기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CNCF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전에 혹시 키노트 때 키스첸이라는 분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CNCF에는 그레듀에이트 프로젝트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인큐베이팅 프로젝트도 있고 그 다음에 샌드박스 프로젝트도 있다고 했어요. 샌드박스 프로젝트는 너무 많고 그레듀에이트 프로젝트와 인큐베이팅 프로젝트만 봐도 상당한 양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아르고라는 게 있죠. 얘가 이제 워크플로우나 혹은 기곱스를 할 수 있는 애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써본 그것만 얘기를 하면 그 아르고를 실제로 써가지고 워크플로우 엔진도 만들고 그 다음에 기곱스로 배포하는 것도 했습니다. 그 컨테이너 런타임인데 요즘에 이제 도커
또 다 이제 그 API 컨테이너 맞춰주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도커만 쓰지 않죠. 도커는 다 쓴다 하더라도 결국엔 컨테이너 D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D를 통해서 다 통신하게끔 하니까 컨테이너의 런타임은 컨테이너 D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코어 DNS는 쿠버네티스는 내부적으로 내부의 DNS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명이 곧 그 DNS 서비스명입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DNS 명이다 보시면 되는데 그 근간에는 코어 DNS가 있다. 옛날에는 큐브 DNS라는 게 있었는데 그건 이제 없어지고 코어 DNS로 이제 대체된 거죠. 그리고 앵보이는 이거는 사실상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서비스 프락시라고 되는데 정확하게 이게 어디에서 가장 먼저 쓰였냐면 그 리프트 애들 있잖아요. 카 이렇게 공유 뭐라 그러지? 그 모빌리티 하는 그 우버처럼. 근데 리프트에서 내부적으로 서비스 메시를 쓸 때 프락시 모듈, 요즘에는 다 사이드카 패턴으로 MSA를 구조를 잡잖아요. 라이브러리 패턴이 아니라. 그다음에 얘네들이 앵보이를 만들어 쓴 거예요. 그래서 앵보이가 이 라우팅이나 이런 것까지 제대로 잘해줘요. 뭐 서킷 브레이크 이런 것도 해주고. 그래서 이런 프락시 모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 앵보이를 이쪽에 기부를 했어요. 리프트에서 자기네들이 실제 사용한 것들을. 그래서 이제 이런 앵보이도 들어와 있고. 나중에 이스티오에서 이 앵보이를 써가지고 서비스 메시를 구성하죠. SCD는 쿠버네티스에서 가장 쓰고 있는 키밸류 스토어예요. 그래서 모든 쿠버네티스의 야물 파일이든 어떤 정보들은 다 SCD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해당되는 SCD 키밸류 값도 많이 쓰고 있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사람 얘기 들었는데 뭐 그 이 해당되는 그 노드 막 옛날에는 2018년 뭐 이때는 관심사가 그거였어요. 5천 노드를 띄울 수 있을까? 5천 노드 관리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10,000 노드 관리하면 어떻게 되지? 거기에 나오는 가장 큰 병목 지점이 어디냐면 SCD하고 큐브 API, 쿠버네티스 API 서버예요. 거기서 이제 병목 지점들이 나타나는데 아무튼 뭐 그걸 캐싱을 한다든지 어떤 기법을 쓴다든지 아니면 SCD의 클러터를 캐파를 늘리든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늘려가죠. 그리고 요 하버라는 거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입니다. 근데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뿐만 아니라 차트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이너리든지 이런 것들도 다 올릴 수 있어요. 햄은 쿠버네티스 배포하는 패키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앱겟처럼 이렇게 쫙 다운받을 때 링크스 다운받을 때 쓸 수 있는 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거는 그 콜 트레이싱 해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분산 시스템에서 트레이싱 해주는 거. 쿠버네티스는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오픈 폴리시 에이전트는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쿠버네티스에서 쓰는 이제 시큐리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시큐리티라고 하면은 대부분 인증, 오선티케이션하고 오토라이제이션 두 가지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RBAC, 롤베이스 억세스가 있는데 이거 이상도 뚫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애들이 이제 오픈 폴리시 에이전트라고 보면 되고, 쿠버네티스 여기서는 이제 게이트키퍼라는 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핸들링합니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모니터링이 있고, 룩 있고, 이거는 그 셉을 쿠버네티스에 올린 거죠. 그 다음에 비테스, 이거는 그 MySQL 그 MySQL 서버를 실제로 분산으로 샤딩해가지고 쓴 거예요. 이거는 지금 슬랙에서 하면서 자기네들이 여기다 이제 기증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용량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미 검증이 됐다 보시면 돼요. 나머지들이 쭉 있는데 이런 것들 이런 뭐 CNI 모듈이라든지 아니면은 첫 번째 줄에 맨 우측에 있는 실리엄이라든지 쿠버네티스 네트워크 모듈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gRPC도 있고 파일코도 있고 여기 이스티오도 인큐베이팅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스티오는 서비스 메시로 링커드랑 같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스티오는 원래 진영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막 하다가 결국에는 쿠버네티스 안쪽으로 이제 들어온 거죠. CNCF 안쪽으로. 그 캐나도 있고 네츠도 있고 여기 보면은 K네이티브도 있습니다. K네이티브는 서버리스 엔진이에요. K네이티브는 딱 이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쿠버네티스가 딱 그 설치가 돼 있고 나서 K네이티브를 딱 설치를 하면 K네이티브는 일단 뭔가를 배포하잖아요. 그러면은 리플리카를 제로로 놔요. 안 떠 있는 거죠. 그리고 뭔가가 요청이 들어오면 리플리카 수를 바꿔요. 그러면 바로 뜨겠죠. 컨테이너가 바로 뜨죠. 그리고 다시 일정 시간 동안 또 요청이 없으면 해당되는 이 리플리카가 또 제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성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이거를 리플리카 수로
리플리카로 제어하는 거예요. 리소스들을. 그 서버리스처럼 동작이 되는 거죠. 충분히 서버리스를 구현할 수 있게끔, 컨테이너를 구현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게 이 K네이티브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타노스는 프로메테우스가 저장하고 있는 것들을, 저장소가 이제 로컬인데, 그러니까 많이 저장할 수 없는데 이것들을 오랜 롱텀으로 저장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제 타노스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사실 이 프로젝트들은 여러분들 보시면 되게, 제가 쓴 거를 말씀드렸다 그랬잖아요. 안 쓴 것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샌드박스로 가장 먼저 논의되고 있는 게 사실은 Q플로우예요. Q플로우는 MLOps를 해줄 수 있는 건데, Q플로우는 엄청나게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구글에서도 만들었고 되게 많이 얘기 나왔는데, 요번에 샌드박스로 들어왔거든요. 아직 인큐베이팅도 안 해요.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어떤 그 분야에 있어가지고 딱 그 해당되는 분야에 좀 앞서 나가는 모듈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서비스를 구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거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거는 사실상 그 30분 이상의 시간들이 필요한데, 제가 나 만약에 이게 쓰려면 어떤 거 써야 되지? 이거를 아실 수 있게끔 그냥 간단하게 그 설명만 제가 쓴 거를 기준으로 설명드렸다고 하면 보시면 됩니다. 큐브콘이 매년 열리고 있어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콘이. 그런데 이 쿠버네티스잖아요. 쿠버네티스가 우리 그 방향키, 배의 그 조타 키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항상 바닷가에서 해요. 근데 호수에서도 하더라고요. 큰 호수에서도 하긴 했는데 대부분 다 바닷가예요. 그래서 2019년에 이제, 왜냐면 제가 그때 컨트리뷰터 서밋도 처음 갔으니까, 바르셀로나에서 EU 상반기는 EU에서, 유럽에서 하고 하반기는 노스 아메리카에서 합니다. 근데 그 상반기에 바르셀로나 갔을 때 이제 코드 컨트리뷰션 그 서밋하고 하면서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 중에서 아마 요 밑에 보면 세 번째 요거 일러스트레이티드 더 칠드런스 가이드 투 쿠버네티스,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쿠버네티스, 이거 웹사이트에도 있고 책으로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때 갔을 때 처음 나온 거라서 책을 받았는데, 물론 영어로 돼 있죠. 근데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게 있다고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책 받으셨잖아요. 다른 분? 안 들어보셨어요? 예, 그럼 한번 이거 보세요. 이게 되게 재밌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막 우리 쿠버네티스에 나오는 애들들 있잖아요. 그 캐팅 큐브라든지 이게 예쁜 그걸 뭐라 그래야 돼요? 마스코트? 그런 애들인데, 그 내용으로 이제 쭉 나옵니다. 저기 그 SKT 부스에 CNCF에서 받은 그 마스코트 스티커 있거든요.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해당되는 마스코트들의 주인공들이 여기에 나와요. 애들한테 설명해 주는 건데, 영어가 되게 쉽죠. 왜냐면 그 디플로이먼트를 했다. 뭐 캐팅 큐브가 여행을 가는데 뭐 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했다. 뭐 리플리카 셋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그 용어 자체가 어렵잖아요. 이 문장은 쉬운데 절대 애들한테 설명해 줄 수 없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2까지도 나왔더라고요. 아무튼 혹시 그 쉽게 한번 개념적으로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 책을 그 CNCF에서 일러스트레이티드 요거 제목 치면 나오니까 요것도 한번 해보세요. 맨 우측은 제가 이제 컨트리뷰션 서밋 처음 뉴 컨트리뷰터로 갔을 때 얘기고, 이 얘기 왜 하냐면 컨트리뷰터를 해가지고 서밋을 가보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거기서 많은 정보를 얻거든요. 지금 같은 세션이라서 못 드렸던 분인데, 저 옆에 보면은 우리 그 쿠버네티스 그룹 한 분이 그 도큐먼트 컨트리뷰션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가장 쉬운 방법은 코드 컨트리뷰션이 어려우니까 도큐먼트 컨트리뷰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고, 저는 코드를 했지만 아무튼 그것들을 시작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커뮤니티라도 이게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방법, 이런 행사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뭐 아까 그 디스코드 채널방, 아니면 코리아 그룹 페이스북에서 많은 얘기들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컨트리뷰션 그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데 많은 도움들이 됩니다. 그래서 야, 이걸 왜 가? 큐브콘이랑 클라우드 네이티브콘 이걸 왜 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임원분들이 아닌 분들이. 근데 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가야지 여러분들이 먼저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2018년, 19년은 가서 본 거고, 2020년, 21년은 코비드 때문에 온라인으로 했던 거고, 온라인 들은 거고, 2022년은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했는데 저 온라인만 들었고, 2023년도 온라인만 들었습니다. 근데
제 개념 보면 2018년 때 오퍼레이터하고 클러스터 API 패턴이 그때 처음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뭔지 궁금하신 분은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죠, 이제. 그리고 이 BPF라고 아까 실리움이 있었잖아요. 그동안은 우리가 IP 테이블로 다 했는데, 이거 그 익스텐서블 그 버클리, 네. 그래서 조금 더 그 리눅스 에서 그 모듈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그러니까 빠르게 그리고 더 관리할 수 있게끔 모니터링할 수, 디버깅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네트워크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9년 아까 시큐리티 오파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핸즈온 랩을 했는데 거기서 되게 영감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MLOps, Q플로우가 여기 나왔는데 구글 만든 애가 이제 나와가지고 Q플로우에 대해서 막 논의하고 있는데 한동안은 CNCF에 들어오지 않아서 의아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샌드박스로 들어왔죠. 그리고 CI/CD 아고로 이 그 블루그린 혹은 카너리 배포를 막 해주는데 배포를 하고 나면 화면에 동그란 원들이 막 지나가요. 그러다가 그린 배포를 딱 하면 막 블루와 그린이 막 섞여요. 근데 알고 롤아웃을 그 당시에 쓴 건데 알고 롤아웃이 지금 이 오퍼레이터 패턴으로 구현이 돼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블루그린 배포를 하거나 아니면 커너리 배포를 할 때 많이 이걸 쓸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오픈 텔레메트라 서비스 메시가 2020년 정도에 좀 부각이 됐고 실제로 이게 점점 기능이 발달하다 보면 그 다음은 시큐리티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2022년에도 얘기했고 2019년에도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긴 하는데 새로운 것들 나오면 또 얘기하고 근데 그렇게 그 시큐리티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어느 정도 이런 그 기술들이 머처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2024년에 강조한 거는 커뮤니티예요. 커뮤니티에 많은 기여들을 해달라. 그게 이제 코드 아까 말씀드린 코드 컨트리뷰션이든 도큐멘트 컨트리뷰션이든 아니면 이렇게 그 컨퍼런스나 이런 부분들에서 기여해 주는 것들을 모두 좀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큐브컨 클라우드 에이프콘 이유를 보면 이유가 18,550명이잖아요. 사실은 제가 2018년에 이미 23,000명이 한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좀 내려온 거죠. 그 코비드 이후에 좀 약간 내려온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단일 어떤 컨퍼런스로는 상당히 지금 광범위해지고 있다. 여기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NA 노스 아메리카인데 그 하반기에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1,551명이 CFP 서브미션을 했대요. 그러니까 1,551건을 한 거예요. 나 이런 걸 발표하겠다 여기서. 그런데 된 거 보면 브레이크아웃 세션이나 뭐 이렇게 보면은 176건. 스피커가 531명이니까 아마 그 이 메인테너 그 세션도 있거든요. 그 이거 실제로 이 쿠버네티스와 관련된 아까 그리고 연관된 프로젝트들의 메인테이너들이 나와서 자기네 프로젝트들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그런 세션도 있는데 그거까지 다 합쳐가지고 스피커가 531명이고 또 2명이서 같이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봐서는 상당히 내가 세션을 발표하겠다고 하더라도 선택되기가 쉽지는 않다. 그만큼 이제 계속 발전됐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아쉬운 게 아시아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차이나는 되게 큰데 아시아는 한국은 많지 않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그게 좀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KCD인데 사실 그 전까지는 2016년서부터 했잖아요. 2019년까지는 이렇게 그냥 미덥처럼 했어요. 2018년 11월 23일 보면 요거 미덥 하는 거 나오잖아요. 원데이 미덥이에요. 근데 114개 회사가 그때 왔었어요. 얼만큼 붐업이 됐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 아예 그냥 미덥 정도는 안 되겠다 그래서 컨퍼런스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인프랑 같이 했고 2019년도 했고 CNCG 그 여기 사실은 그 오전에 얘기했었지만 그 서울 포럼도 있었어요. CNCF에서 주관한. 그다음에 CNCG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2021년서부터 쿠버네티스라는 말을 썼어요. 쿠버네티스 커뮤니티 데이, KCD라고 쓰고 그다음에 2023년 이번에도 쿠버네티스 커뮤니티 데이즈라는 말을 썼는데 아마 내년에는 그냥 너무 길잖아요. 쿠버네티스 커뮤니티 데이즈. 그래서 그냥 KCD 데이즈 코리아 이렇게 아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매년 컨퍼런스를 해오고 있다. 그 지역 행사로 CNCF가 홍보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KCD 홈페이지에 먼저 코리아 홈페이지에 먼저 들어가고
그 홈페이지에서 KCD 코리아 이벤트를 생성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벤트들이 많이 있죠. 이게 다 이벤트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나라마다 이제 하고 있어요. 자, 오늘 감사합니다.